대한민국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문제 터지면 정말 끝이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한국의 국가 부채 비율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부채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D2를 말합니다. D2라는 것은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을 말하거든요.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중앙정부 부채 플러스 지방정부 부채 플러스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을 일반 정부의 부채 D2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 정부의 부채가 충격적으로 비기축통화국의 평균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비기축통화국이라고 이야기하면요, 11개 국가인데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스웨덴,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안도라, 이스라엘, 체코, 한국, 홍콩입니다. 이 비기축통화국의 평균이 54.3이었고요. 예,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 비율은 54.5%였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축통화하고요, 비기축통화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기축통화는 세계시장 어디를 가더라도 돈을 받아줍니다. 엔화를 가지고 프랑스에 가서 물건을 사도 살 수 있고요. 일본에 가서 물건을 사도 살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중국에 가도 남미에 가도 살 수 있다는 뜻이. 프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스 프랑도. 예, 유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돈을 비기축통화라고 하거든요. 원화도 비기축통화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 비기축통화국은 그만큼 기축통화국에 비해서 취약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다, 대장이다. 야, 이거는 진짜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왜 많이 늘어났느냐. 제가 경제를 망친 원흉이 있다,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2016년에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은 39.1이었고요. 2018년에 37.9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을 보십시오. 갑자기 45.9%로 올라갑니다. 미친 거죠. 전 세계에 유례없는 짓거리를 한 거예요. 유례없는 짓거리. 뭐냐고요? 돈 뿌린 거예요. 네,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나게 돈을 뿌린 거예요. 그래서 2022년에는 49.8%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왜 관리를 못해서 국가 부채가 올라갔느냐, 54.5%까지 올라갔느냐. 관리를 못해서 이게 올라간 게 아니라 모든 걸 법으로 통제시켜 놨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공룡야당으로 계속 컷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계속 때우고 있어요. 실업급여도 지금 무진장 많이 나가고 있죠.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자고요. 저 혹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은 세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기저귀값 거기에 부가세 붙어 있거든요. 여러분 분유값 거기에 부가세 붙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세금을 냅니다. 그 이후로 세금 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소득세는 소득세대로 내고요. 심지어 범칙금까지 내잖아요. 범칙금까지. 나중에 상속세도 내고요. 그렇게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세금을 냈는데 진짜 열받는 것은요. 외국에서 이제 왔어요. 이제 왔어요. 이제 산업기능요원으로 왔든 어쨌든 정부가 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해요. 제 입에서 지금요 욕이 나오다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니 우리는 건강보험을 얼마나 오랫동안 넣었습니까? 아니 우리는 국민연금을 얼마나 오랫동안 부었습니까? 그런데 1년 분
아휴, 또 여기 나오려고 하는데 그냥 안 할게요. 외국인들하고 똑같이 취급받는다는 게 이게 역차별 아닙니까? 미친 거예요. 제가 봐서는 국가 지도자들이 미친 거예요. 국가 지도자들이. 국가 지도자들이 이상한 명분에 쌓여서 병신 같은, 죄송합니다. 좀 더 갈게요. 도라이 같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 말입니다. 국민이 역차별 받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잖아요. 자국우선주의. 예. 무조건 자국이 우선이, 자국 국민이 우선이고, 대한민국은 외국인 우선이, 외국인 우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대통령 후보가 되는 사람이 이것부터 먼저 바꿔야 돼, 이거. 자국우선주의로, 전 세계는 전부 자국우선주의인데 대한민국만 퍼주고 앉았어요. 그러니 나라가 망하는 거 시간 문제라는 게 맞는 말이에요. 왜 퍼주냐고요. 우리 선조 때부터 나라 지키느라고 나라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만 하더라도요. 예, 24시간 옛날에 새끼 까는 거 있습니다. 새끼 까는 것도 집으로 새끼를 까는데 그게 정부가 매상을 받아줬어요. 예, 24시간 새끼 털 밟아서 새끼 까서 매상하고 그래서 자식 키운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분들에게 피눈물 나게 만드나요? 제발 그러지 말아야죠. 예, 국민이 역차별 받는 것은 아니다. 지금 그렇게 받으니까 부채 비율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비기축통화국 11개 국가 중에 국가 부채 비율이 4위입니다. 4위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국가들을 보세요. 싱가포르 174.9% 도시국가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69.1%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뉴질랜드 55.3% 뭐 경제 규모가 우리하고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그다음에 사실상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별로 없어요. 아이슬란드도 그렇고요. 체코, 노르웨이, 스웨덴, 안도라, 덴마크, 홍콩. 대한민국 이 정도로 최악이에요. 이 정도로 여러분. 이 정도로 진짜 최악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부채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 대한민국에게는요. 여러분 진짜 최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느냐. 앞으로 더 나빠진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이 4위잖아요. 앞으로 더 올라갈 거예요. 2030년을 보십시오. 국가 부채 비율이 IMF에서 예상하는 것은 59.2%예요. 예, 비기축 통화국이 2025년에 54.3%로 예, 기록을 했지만 대한민국은 2025년에 비기축 통화국의 평균 54.3%를 넘어서 54.5%가 됐거든요. 2030년에 가면 59.2%. 대한민국의 신용등급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 같아요. 이러다가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순환경제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재정주도 성장, 심지어 순환경제는 예, 제가 봐서 부채주도 성장이에요. 부채주도 성장. 이거 나라 망해먹기 십상이거든요. 지금 이대로 간다면 나라 진짜 우승골 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표를 가지고 전망을 했을 때 제 지표가 틀린 것을 봤습니까? 아마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정관전 TV는 지표를 가지고 현재를 분석하고 지표를 가지고 미래를 보고요. 지표를 가지고 과거까지 반추하니까 사실 지표가 맞잖아요. 지금 이대로라면 최악을 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한국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문제 터지면 끝장난다. 이런 제목을 달았겠습니까? 부채 비율이 그만큼 빠르게 늘어나는 게 문제고요. 어느 한 곳에서 나 빚 못 갚겠소 하고 만세 부르면 그때는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끝장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채 더미에 깔려서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지표를 보면서 이야기하지만 심각하죠. 야, 진짜.